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재고 조정, 고용 조정, 뭐 이런 신용 조정 이런 것들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런 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많이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뭐 중요한 기사나 이슈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하고요. 오늘은 그냥 지표들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겠죠. 이거는 PPI인데요.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 중에 과거 장기 패턴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저희가 보는 모든 차트에 위로 그냥 우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면 그거는 인덱스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변동하면 이게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인덱스나 이거나 두 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제 재고가 쌓였는데 재고를 그 밀어내려면 그 공장에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는 일정 수준 하락해요. 경기 수축 국면에서. 근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전부터 좀 안 좋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좀 봐야 될 거고 그 이전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상대적으로 안 돼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는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고를 좀 더 빨리 밀어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이에요. 산업 생산인데 산업 생산은 경기 수축 국면마다 일정 수준 계속 하락을 합니다. 물론 이 그 생산 자체도 하락하고 전년 대비 생산 증감률도 하락하는데 이거는 최근 락다운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진 정도가 굉장히 급격할 수밖에 없고 향후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선적 부분인데 선적 부분도 잘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 끝자락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얘 역시 락다운 때문에 액션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부 다 하락 국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닝하려고 하는 조짐이 아직 안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게 재고하고요 판매와 관련된 비율 지수예요. 그러니까 재고 대비 판매인데 이게 판매가 줄어도 재고가 올라가고 재고가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재고가 늘어도 이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속도가 재고가 쌓이는 속도보다 크지 않으면 이 지표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통상적으로 밑단으로 이제 밀려 올라갔다가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떨어진다는 게 판매가 많이 돼서가 아니고 생산을 덜 해가지고 재고가 덜 쌓이면 그럼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에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글로벌 금융 이때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 재고하고 판매를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주가 지수예요.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이걸 왜 같이 믹싱해서 보냐면 어느 시점에 바닥을 치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쪽은 제가 데이터를 다 지웠는데 이걸 안 지웠네요. 보시면 이게 내려가는 시점에 저점이 바닥을 치면서 주시장이에요. 지금은 과연 바닥이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야 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닥이다?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의문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재고만 보는 거예요. 앞에 거는 재고와 판매를 동시에 봤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인덱스 일정 수준 내려가고 이 인덱스 이거 조금만 내려갔잖아요. 이 느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얘는 전년 동기 대비를 이렇게 보시는 이 변동률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작은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지수 추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주죠. 그래서 재고가 일정 수준 정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지금 이제 초입이에요. 떨어진 게 이제 초입이고 얘도 잘 보시면 재고가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증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매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 재고가 덜 쌓인다는 개념도 있지만 판매를 안 해서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제동이 점점 옆으로 쓰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미 경기 수축 코로나 사태 전에 약간 조짐이 안 좋았어요. 제조 파트 쪽에서 미국은. 그래서 이제 떨어진 정도가 낮은데 지금까지 발표된 건 지금 3월까지 발표된 거라 3월까지 발표된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때가 경기 수축 국면 약간 지나서 얘가 터닝하거든요. 이렇게 지나서 터닝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경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예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분기가 저점이거나 2분기가 저점이라면 3분기 때는 얘가 이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그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떨어진 정도가 아직 너무 작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동률인데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매 시점마다 이렇게 딱 경기 사이클 저점 부분에 가서 탁탁탁 바닥을 치면서 튀어요. 이렇게 가동률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요번에 지금 판단이 좀 쉽진 않은 거는 그 가동률이 떨어지는 정도, 이것도 강제적으로 락다운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5월이나 6월은 이 가동률이 이렇게 뜰 거예요, 위로. 그러면 그게 진짜 바닥이냐? 그게 노이즈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연적인 가동률 하락이 아니고 락다운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월, 6월, 7월 이렇게 석 달 정도는 상황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기는지 밑으로 하락하는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아직은 떨어지는 과정 중이고, 이거는 그 개인 전체 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받은 전체. 이거 경기 수축 국면에 좀 빠지거든요,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근데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이제 빠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초입. 쭉쭉 빠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경기 수축 국면에서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쭉쭉 빠지거든요, 일정 수준 이렇게 빠져주는데 지금은 빠지는 초입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신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용 얘기하면서 연계된 건데, 은행이 타이트하게 대출 조건을 조절하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신용 팽창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갖다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기 확장에 좀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이트한 정도가 일정 수준 감소해주는 패턴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근간이 생긴 거예요. 뭐 타이트한 것이 풀어졌는데 가게나 기업이 가서 돈을 안 빌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제 태도, 돈을 회전시키는 금융기관 자체가 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태도가 이제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2분기에.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5월 달인데 이제 6월이 돼야 2분기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5월에 나오고 이게 2월에 나왔을 거니까 다음번에 8월 달에 나올 거니까 8월 추세를 좀 지켜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바로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각 자들이 밑에 있는 두 개 차트가 제일 길거든요. 이거는 대형하고 중형 기업, 이거 밑에는 소형 기업들이 자금을 쓰겠다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들, 저 자금 주세요라고 하는 걸 은행기관에서 느끼기에 이게 강하다 약하다를 이제 서베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이제 경기 정점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축 국면에 이렇게 좀 감소하는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 이전에. 근데 잘 노이즈일 수 있는 걸 잘 보시는 게, 이게 경기 수축 초입에 확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심각하게 은행에다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신용이 팽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봤듯이 그 은행에서 자금 대출의 시행용도를 강화시키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보는 거냐면 이 수요가 이제 일정 수준 많이 꺼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글로벌 금융이 초입 때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잘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차트가 이거거든요. 요 위에 두 개. 그래서 기업들이 밑단에 있다가 초반에 요번에 들어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글로벌 금융 때 초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락다운이나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자금을 랩으로 당기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행위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미 기사들에서 많이 점검했지만 자금을 이제 당기려고 하는 수요의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이게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줄면서 자금 수요가 급격히 주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개인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개인과 관련된 거. 여기 보시면 카드론이 뭐 꼭 개인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오토론, 세 번째 거는 이제 소비자 대출과 관련된 건데,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리적 위축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한다거나 할부 구매를 한다거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개인이 이제 소비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 대출을 끼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이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의 그 GDP의 70%가 가계 소비 지출에 의존하는데, 가계의 심리가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미 저희가 저축률을 봤잖아요. 저축률이 그렇게 튀는 이유는 다 이걸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신용을 쓰는 게 아니고 현금을 잘 확보하고 그걸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액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이제 당연히 잘 맞춰서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봤던 거하고. 이거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스프레드, 국채하고의 스프레드하고 월쇼, 주가지수하고 차이인데, 얘도 이제 이런 시기에는 혼재됐지만 지금 시기 같은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저점 부분의 인지도가 상당히 잘 좋았거든요.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못 쳤는데 그 시기에 바닥을 만들고 튀어 올라갔는데, 요번에도 제 생각에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때는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 산업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등할 케이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급등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아직 다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건 얘가 한 번 더 튈 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 주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 준 다음에 이거 이상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가가 지금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얘가 여기서 걸릴지 더 떨어질지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동영상에 이 떨어진 정도가 이게 이제 밑으로 하락한 정도가 사실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강한 속도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가 덜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트리플 C 이하인데, 트리플 C 이하는 여기 잘 보시면 각각 이렇게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떨어질 정도가 이렇게 맞춰서 떨어져줘야 돼요. 올라가는 거하고 방향성이 똑같게. 근데 최근은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고 트리플 C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투기 등록성 채권 중에 하단에 있는 애들은 아직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된 상태로 다 안 갔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보는 건, 이건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야드인 리서치에 보면 이 포워드 PE가 여기 보시면 20배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여기는 잘 안 나오네. 여기 볼까요? 이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이에 이때 그 미국 주가지수가 바닥을 이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노란 게 US죠. 노란 게 15배, 16배 정도에 있었어요. 바닥이. 그 전에는 20배 넘게 있다가. 그리고 IT 버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몇 배까지 떨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10배 전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면 얘가 16배, 낮으면 10배 정도까지 떨어져야만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포워드 PE가. 이거 이외에 이제 GDP 대비로 놓고 봐도 이제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IT 버블 때는 이때까지 떨어졌죠. 이때 떨어진 게 이제 0.7배까지 떨어진 0.699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0.53배. 근데 지금 현재 배수가 0.3, 0.4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배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가치 배수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IT 버블 때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GDP 대비로 가치평가가 0.68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잘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지표.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본 거네요, 앞에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뒤에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끝까지 봐주세요. 아틀라스 기사에서 나왔는데, 닷컴 붕괴는 두루넷이라는 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넷. 인터넷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 증시의 기호가 코리아로 두루넷이 올라갔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쫙 해서 퉁퉁퉁 튀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98년도에 2000포인트, 99년도에 3000, 4000, 밀레니엄 시작한 30년 5000, 2배 넘게 2.5배 튀었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는데 2003년 고비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1200까지 무려 80% 폭락했어요. 이때도 IT 버블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오프라인 세상이 아닌 온라인 세상이 도래했다고. 세상은 다르다. 과거.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나가던 시장에 흙탕물을 튀기면서 먼저 도망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주역인 벤처 창업자, IT 버블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증권 브로커. 그 다음에 뒤늦게 빠져나간 개미들이 큰 손해를 보아야 했다.
거품처럼 부풀었던 주가가 무너지면서 월가의 내부 거래와 기업의 회계 부정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이제 지금 상황하고는 달라요. 이때 부실화됐던 IT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IT 버블 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한 40% GDP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46% GDP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전 정점까지 S&P 500 지수는 5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7배 반 올랐어요. 이게 여기 닷컴 버블에서 말하는 이때 올랐던 거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만큼 지금 올랐거든요. 나스닥 떨어지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벌어졌거든요. 갭이 상당히 많이. 물론 IT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팡 주식들이거든요. 팡 주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는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잘 버틸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극장을 안 가고 집에서 보는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증가는 하지 않더라도 유지는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유지할 수는 있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배수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의 배수의 심리는 확장 국면에서는 높게 배수를 적용하고 수축 국면에서는 배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버틴다 하더라도 얘 위로 계속 올라갈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과거 IT 버블 때 깡통이었던 거하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때 붕괴되는 이거만큼 이 나스닥이 계속 붕괴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하락하는 정도는 있겠죠. 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지금 과도하게 나스닥이 오른 건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는데 저는 이 경제 지표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닥이라고 알리는 시그널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초입이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거로 인해서 급격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경기를 수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사실 소비자와 그러니까 가게와 기업이 심리적 요인인데, 이 심리적 요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시켜 놓은 건 맞아요, 코로나가. 근데 이 가장 심각하게 붕괴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빨리 회복하겠다? 저는 느슨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거의 3년 받았어요. 3년. 여기 보시면 정점이 2000년도 8월 달이었는데 저점 마지막 찍은 게 2003년도 2월 달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2001년 10월 달에 조정을 받다가 2009년도 2월 달이니까 한 1년 반 정도에 끝났거든요. 요번에도 제 생각엔 잘못하면 IT 버블 때처럼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파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정 국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긴 조정 국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더 이제 우려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 싸움 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린 기사 중에 이게 있었죠. 실업률이 가장 고점을 치면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까난 애가 울면 배고파서 우는 건가요, 무조건? 예, 어떤 국한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바닥이라고 외치는 거는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아파서 울 수도 있고 불편해서 울 수도 있고 뭐 더워서 울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보면서 바닥인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그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닥인지를 잘 판단해야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과 그다음에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